예전부터 갑자기 전시가 하기 싫더라고요. 왜냐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2003년도인가? 그때부터 몸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다 안 좋아졌거든요. 갑자기 전체가 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갔던 데가 충남 강경에 요양을 갔어요. 강경 거기는 금강유역이거든요. 금강에서 자전거 타고 금강 두끼를 막 달리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완전히 다 놓은 상태에서 돌아다닐 때 그때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2003년도부터. 예. 어릴 때 그림 안 그렸거든요. 문학을 했었고 부모님들이 다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고 계속 글 쪽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림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했는데 근데 글을 쓸 때도 매일 패턴이 바뀌었거든요. 연작 같은 걸 그때도 안 했었고 근데 그림도 똑같이 습관이 돼서 그렇게 1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.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제 아침마다 보는 사물들이 자주 매일 바뀌잖아요. 그죠? 천변만화하는데 모든 풍경들이, 모든 사물들이. 근데 그 매일매일 거기에 익숙해지니까 한 가지 패턴의 그림도 똑같이 습관처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늘 다른 걸 그리고 다른 걸 그리는 게 내 생리에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오늘 그렸던 그림도 내일 다르니까 오늘 봤던 사물도 내일은 다르고 오늘 봤던 나무의 그 수많은 흔들림도 내일 보면 그 흔들림이 또 각각 다르거든요. 나무에 그 수만 가지 잎사귀들이 붙어 있는데 걔들도 관찰해 보면 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고. 바람이 불 때. 다 같이 자기의 고유의 그 형태가 있더라고. 흔들릴 때도. 그림도 그와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? 원래 있었고 원래 나무처럼 흔들리는 것. 각기 흔들려야 되는 것. 생각도 늘 우리랑 끝없이 변화하듯이 그 사물이나 자연처럼 그림도 그와 같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? 뭐 그래서 그걸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볼펜화 시작할 때는 처음에 굉장히 그 표현주의나 상징주의, 초현실주의 같은 걸 결합해서 그 마적 리얼리즘하고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. 처음에 인간의 내면이나 심리적인 그 움직임들을 주위 환경과 어떻게 조응하느냐 그런 걸 막 그랬었거든요. 볼펜 작업은 하나 완성할 때 최소한 뭐 이 선 긋기를 한 10만여 번을 그어야 되거든요. 그래 겨우 하나 완성되는데 그게 사물이나 사람을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데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. 계속 자연과 사람의 두 개의 그 관계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어느 그 공간에 같이 넣어버리려고 그랬어요. 저 자신도 자연 속에 있으면 굉장히 탐색하는 게 많아지고 자연은 끊임없이 내가 탐색해야 할 대상이고 사람도 한 어떤 그런 씨앗처럼 자연 그런 형태의 씨앗처럼 자연에 이렇게 날라와서 나무에 씨앗이 움트듯이 바라와듯이 인간도 그와 똑같이 바라보거든요. 저는 자연의 일부분이다 우리는. 냉철하게 중물적인 시선으로 자연과 사람을 갖다가 이제 바라보는 걸 트레이닝을 많이 했죠. 어디에도 매몰되지 않고 바라보는 것. 옛날 중국에 그 명청대에 석도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는 평생 왕족 출신인데 나라가 망하자 신분을 숨기고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수많은 풍경화들을 그렸거든요. 지금 봐도 석도에 비견할 만한 화가가 중국에 없는데 석도 화론이라는 책도 제가 그 당시에 만들었어요. 그 중국 천하의 산세를 갖다가 깊이 관찰하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고 스스로 법을 만들었거든요. 그리는 법, 생각하는 법. 그 속도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아 이거 좀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. 사람, 사물 이거는 만만치 않잖아요, 사실은. 그 속에는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성이 흐르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
숲에서나 사람 속에서 영성의 어떤 숨결 같은 걸 나타내야 되겠다, 찾아야 되겠다. 그걸로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페인팅이 뭐냐 물어본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까요? 유행가 가사처럼. 사람들이 뭐 문학할 때나 뭐 그림 그릴 때 천재라는 이야기 저한테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의식할 필요도 없죠. 지금 그냥 그림에서 나를 치료해 나가는 게 더 즐거우니까. 그리고 페인팅이라는 게 제주에 와서 느낀 게 땅에 밭을 가는 거하고 물감이나 볼펜을 들어갖고 획을 긋는 거 있잖아요. 긁는 거. 그건 우주의 어떤 땅에다 지측을 갖다 한 개 그어놓고 긋는 행위는 농부와 저하고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. 근데 그분들이 더 고생을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화가도 농부처럼 농부의 마음으로 좀 더 깊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. 내가 밟고 있는 땅의 색깔, 흔적, 느낌, 뭐 공기의 밀도, 숲의 밀도 이런 게 굉장히 뭐 제주에서 더 많이 느끼거든요. 그 하나의 나무를 보면 나무가 지니고 있는 무게나 밀도, 중량감, 구성, 리듬 이런 것들이 면밀히 더 깊이 바라봐야 되거든요. 거기에 해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화가라는 사람들은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게 직업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깊이 바라보는 게 직업이거든요. 그림은 그 다음에 일이고 그 그림이 뭐 망치든 말든 뭐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고 좀 더 깊이 바라보고 깊이 느끼는 것. 미술은 언제부턴가 인문학적인 게 사라져버렸거든요. 인문학적인 요소는 세잔느나 반고흐 때 피카소나 그리고 브라크 회화에서 페인팅에서 그 시대의 거장들이 몇 명 있잖아요. 그죠? 그 동서양 옛날에도 몇몇 대가들이 있었고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드라마틱하고 인문학적인 그 사상적인 그 바다에 흘러가는 그 조각배 같은 그런 게 사라져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근데 세잔이나 반고흐처럼 그냥 생자로 자연을 보고 사람을 탐색하고 싶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날 것 같은 게 나오잖아요. 그죠? 날 것의 이미지. 예를 들어 반고흐가 막 미친 듯이 풀잎 하나 보고 완전히 오르가즘을 느낄 정도로 반고흐는 그 지경까지 갔거든요. 그래서 빨리 죽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깊이 가버렸어요. 반고흐는 너무 그 불가지론의 세계를 너무 깊이 그냥 깊이 들어가 버릴지도 모르게. 세잔느는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생 빅토르 산이나 주위의 사물을 봤었고 분석했었고 근데 그 길은 어렵잖아요. 그죠? 그 촛불이 하나 있는데 촛불을 들고 어둠 속을 계속 걷는데 걸을 때 그 발밑에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. 촛불을 저놓으면 세상은 여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잠겨 있잖아요.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더 잠겨 있을걸요. 그래서 매일매일 바라보는 거에만 충실하자. 저 높은 촛불 너머의 깜깜한 어둠의 그 우주의 공간, 거기를 내가 기억하려면 내 자신이 배추벌레 한 마리처럼 그 어둠 속 공간을 걸어가는 그런 두려움인데, 그 절대적인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, 지금 오늘 매일 보자. 매일 보고 계속 봤듯이, 저는 6, 7살 때 계속 봤는데, 지금도 보고 있거든요. 그런 몽상이 습관화돼갖고, 그림은 그걸 개어냄이죠. 개어냄. 정신적인 치료 혹은 옛 대가들이 걸었던 길을 조심스럽게 좀 연구해보고 걸어보자. 그냥 느껴보자. 뭐 그 정도겠죠.